선운의 백반집은 서울의 한적한 골목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자리를 지킨 박선우 할아버지의 손맛은 동네 주민들에게는 위로이자 일상 그 자체였지요. 이른 아침부터가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감쌌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들은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처럼 선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우 형님, 오늘도 잘 부탁해요. 그래요. 어서 들어오시게. 오늘은 고등어 구이가 좋아요. 선우 할아버지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고 그들의 취향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식당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이웃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사랑방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김정수 할아버지는 선운의 백반집의 가장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였던 김정수 할아버지는 아내와도 사별하고 자식들도 외국에 나가 있어 홀로 지내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1시 30분 정확히 문을 열고 들어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우 형,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시게. 알았네, 김형. 오늘 김치가 아주 잘 익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이따금씩 선우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잔잔한 인사와 같았지요. 선우 할아버지에게 김정수 할아버지는 말없이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든든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우 할아버지의 탁월한 관찰력은 단골 손님들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수저를 늦게 들거나 반찬을 적게 먹는 날이면 선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물을 더 뜨겁게 데워주거나 좋아하는 반찬을 더 얹어주곤 했지요. 이처럼 말없이 오가는 정은 그들의 오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지고 바람이 매서워지던 어느 날, 김정수 할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1시 30분이 지나고 정오가 되고 오후 1시가 되어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감기라도 걸리셨나. 혼잣말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김정수 할아버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선우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다가 문득 김정수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익숙한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사장님, 창가 자리 손님 요즘 안 오시네요. 홀 서빙을 하던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벌써 사흘째인데. 선우 할아버지는 조리대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문이 열릴 때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들어설 것만 같은 기분에 자꾸만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식당 안에서도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싸늘했지요. 김정수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선우 할아버지의 마음에 점점 더 큰 빈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자꾸만 머릿속으로 김정수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조금 야위어 보였던가 아니면 기침을 하셨던가. 그의 모든 감각은 김정수 할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었지요. 김형, 왜 안 오시는 거야? 무심코 튀어나온 혼잣말에 젊은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장님, 혹시 전화번호 아세요? 한번 전화해 보시지요. 아니, 그게 번호를 받아둔 적이 없었어. 선우 할아버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연못처럼 잔잔한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 파문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오랫동안 쌓아온 정에서 비롯된 깊은 염려였습니다. 이웃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선우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난 작은 불안감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신에 찬 걱정으로 발전하고 있었지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선우 할아버지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텅 빈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의 빈자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자리로 다가가 의자를 쓸어내렸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오실까? 작은 희망을 품은 채 선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사흘이 지나 나흘째가 되자 선우 할아버지의 걱정은 더 이상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김정수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떠올랐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 속에서 그의 모습을 애타게 찾았지요. 며칠 전부터 선우 할아버지의 밥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선우 할아버지는 김정수 할아버지가 자주 들르던 약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약사님, 혹시 우리 동네 김정수 선생님 보셨습니까? 키가 좀 작으시고 늘 모자 쓰시는 분이요. 아, 그 할아버지요. 글쎄요, 요 며칠 못 본 것 같은데요. 선우 할아버지는 동네 슈퍼마켓에도 들렀습니다. 사장님, 우리 김 선생님 못 보셨어요? 늘 우리 가게 오시던 분인데. 선우 형님, 저도 요즘 통 못 봤네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며칠째 식당에 안 오셔서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김정수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으로 돌아왔지요. 이상하네. 그 어르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신 적이 없었는데. 조리대 앞에서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김정수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지요. 초조함은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김정수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김정수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지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이런 비상 연락망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점심 단골 손님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사장님, 혹시 창가 자리에 늘 앉으시던 김 선생님 보셨습니까? 아, 그 할아버지요? 요즘 못 본 것 같은데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그게 벌써 나흘째 안 오시네요. 나으리요? 좀 이상하네요. 매일 오시던 분인데. 이런 반응들은 선우 할아버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를 정리하던 선우 할아버지의 눈에 김정수 할아버지가 늘 앉던 창가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비쳐들어 따뜻하게 빛나는 그 자리에는 오늘따라 더욱 크고 익숙한 빈자리가 놓여 있었지요. 그 빈자리는 단순히 손님 한 명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우 할아버지의 마음 한 구석을 갉아먹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동네에서 홀로 지내던 노인들이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욱 마음이 아팠지요. 선우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남은 김정수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집 주소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세 블록쯤 떨어진 빌라에 산다는 어렴풋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갈등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이 맞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다른 이웃들은 그저 감기에 걸려 쉬시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사람과의 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지요. 그는 사람의 온기 없는 밥상이 얼마나 쓸쓸한지,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의 텅 빈 자리는 선우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한 생명의 위험 신호처럼 다가왔지요. 저녁 무렵 홀서빙을 하던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그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직접 찾아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주소를 모르신다면서요. 새 블록 안에 계실 거야. 천천히 찾아보면 될 거네. 선우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과 오랜 세월 쌓인 정에 이끌려 행동하기로 한 것이지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겠어.
식당은 점심때 열면 되겠지.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식당 문을 잠그고 창가의 빈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김형, 기다리시게. 내일 꼭 찾아뵐 테니. 작은 다짐과 함께 선우 할아버지는 내일의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선우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벗고 낡은 회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단호했지요. 식당 문을 굳게 잠그고 골목을 나서는 그의 모습에서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 블록쯤 떨어진 빌라. 김정수 할아버지가 언젠가 흘리듯이 말했던 정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낯선 번지수를 찾는 이방인처럼 주택가 골목을 헤매기 시작했지요. 빌라가 촘촘히 들어선 복잡한 골목길은 그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마다 문패를 꼼꼼히 살피며 걸었습니다. 김시성은 많았지만 김정수라는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없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김정수 할아버지의 안부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지요. 얼마나 헤맸을까요? 드디어 낡은 철문 앞에 김정수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진 문패를 발견했습니다. 선우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오래된 빌라의 낡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소리가 적막한 빌라 안으로 울려 퍼졌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손가락은 떨렸고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바뀌었지요.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형, 김정수 형. 그는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선운의 백반집 주인. 박선우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지요. 빌라 건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를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보았습니다. 낡은 문은 굳게 닫혀 있는 듯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힘껏 밀어보았지요. 놀랍게도 문은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은 그런 예의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형,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대답 없는 문 앞에서 작게 중얼거린 뒤 선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들어선 실내는 어둡고 싸늘했습니다.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거실은 온통 흐트러진 이불과 옷가지로 어수선했고 식탁 위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듯한 음식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형, 어디 계십니까? 선우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주방과 작은 방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점점 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선우 할아버지의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온통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입가에는 말라붙은 흔적이 역력했지요. 몸은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가늘게 이어지는 숨소리만이 그의 생명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형, 선우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손발이 떨려왔지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김형, 정신 차리시게. 그는 황급히 김정수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않았지요. 선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김정수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미약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시네? 살아 계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다시 긴장이 엄습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간 혼란스러웠지요. 119를 불러야 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휴대폰을 식당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거실로 달려가 오래된 유선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침착한 안내에 따라 김정수 할아버지를 옆으로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지요. 곧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와 주십시오. 선우 할아버지는 김정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말라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김형, 조금만 버티시게. 금방 도움이 올 겁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그 소리에 힘을 얻었지요. 들리시나요? 김형?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때 발견한 것일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붉은 불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구급차 안은 붉은 불빛과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린 김정수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요. 김형, 조금만 버티시게. 곧 병원 도착합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조차 선우 할아버지에게는 생명의 증표처럼 느껴졌지요. 그는 계속해서 김정수 할아버지의 손을 주무르며 온기를 전했습니다. 다 괜찮을 겁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가 심하십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으실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때 발견하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아찔한 생각에 온몸이 떨렸지요. 병원에 도착하자 김정수 할아버지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접수대에서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입니다. 김형은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시고 가족분은 안 계십니까?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보호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필요한 내용을 작성했지요. 응급실 앞 긴 복도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식당 점심 장사 시간을 완전히 놓쳤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선우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하시길.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제가 그렇습니다. 선우 할아버지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가벼운 저체온증이 있으셨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사 선생님? 네. 조금만 더 늦으셨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제때 발견하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선우 할아버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김정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지요. 링거를 맡고 있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이 생명의 리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김정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의 연락처 하나 모르고 살았구나.
4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단골 손님을 만났지만 정작 그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그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요.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어. 선우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연락처도 받아두고 하루라도 안 보이면 안부 전화를 해야겠다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침대에서 작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김형, 선우 할아버지가 급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병원입니다. 김형.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해서 모셔왔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선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지요. 선우 형이 날 살린 거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김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회복하시면 우리 가게에 또 오셔야 합니다. 김형이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겠네. 그 김치찌개가 보고 싶었어. 김정수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지요. 겨울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도시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있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선우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하루를 함께 나누겠다는 다짐이었지요. 한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긴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수 할아버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김정수 할아버지를 맞이했지요. 여전히 기력은 약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형, 어서 오십시오. 이제 괜찮으십니까? 선우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선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가게로 가서 따뜻한 미음부터 드시지요. 고맙습니다. 선우 형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마시고 앞으로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김정수 할아버지를 자신의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창가 자리에 김정수 할아버지가 다시 앉았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정성껏 끓인 호박죽과 부드러운 반찬들을 내왔지요. 김정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맛 정말 그리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부터는 매일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두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선운의 백반집의 선우 할아버지가 이웃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삭막해져가는 도시 속에서 따뜻한 한 줄기 빛이 되었지요. 동네 주민들은 식당을 찾아와 선우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도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더 신경 써야겠어요. 선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작은 기사로 실렸습니다. 선운의 백반집, 이웃사랑으로 한 생명 살려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지요. 이 사건 이후 선우 할아버지는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홀로 사는 단골 손님들의 비상연락처를 받아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요. 이 할머니, 요즘 왜 안 오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이고, 사장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집에 있었어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죽 좀 끓여서
갖다 드릴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 선운의 백반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 간의 끈끈한 정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김정수 선생님 오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보기 좋아. 완전히 회복하신 것 같아. 우리도 서로 안부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식당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정겹게 변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조용히 식사만 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손님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지요. 특히 선우 할아버지와는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우 형, 제가 살아서 다시 이 자리에 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 형도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선우 할아버지는 주방 일을 마치고 잠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지요. 그의 뒷모습은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참 다행이야.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동네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선우 할아버지의 손맛이 담긴 백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끈한 정이었고 삶의 따뜻한 위로였으며 때로는 생명 그 자체였지요.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더요. 네,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선우 할아버지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운의 백반집 안은 따뜻한 김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지요. 선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겠지. 그들의 하루를 함께 나누고 작은 관심으로 서로를 돌보며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으며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40년을 한 자리에서 지켜온 선운의 백반집. 그곳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밥과 함께 이웃의 정을 나누는 작은 희망의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끼의 밥이 나누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기이고 위로이며 때로는 생명입니다. 선운의 백반집은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